너 혹시 민준이 아니야? 소개팅 앱으로 만나기로 한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달간 교생 실습을 나왔던 국어 선생님 이수진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앱 속 여인이 고3 시절 가슴 속에만 감춰뒀던 교생 선생님이었다니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내 이름은 강민준,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평범한 청년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비밀이 있었다.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던 교생 선생님 이수진이었다. 7년 전 부산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대학 입시에 매달려 있었다. 그때 우리 반에 국어 교생 선생님이 오셨다. 이수진 선생님, 당시 24세의 대학교 4학년생이었다. 다른 나이 많은 선생님들과는 달리 수진 선생님은 우리와 고작 6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긴 생머리에 청순한 얼굴,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처음 교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반 전체가 술렁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간 국어를 가르칠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교생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비로웠고 특히 수진 선생님은 누나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민준아, 이거 좀 들어다 줄래? 수업 후 교무실에서 짐을 옮기라고 부르실 때마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가까이에서 맡는 은은한 향수 냄새, 무심코 스치는 손길, 고맙다며 미소 짓는 모습. 모든 것이 17세 소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민준이는 국어를 정말 잘하네. 서울대 국문과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정말요? 선생님도 국문과 출신이세요? 응,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저 철없는 고등학생일 뿐이었고 선생님은 어른이었다. 그 간격이 너무 컸다. 한 달간의 교생 실습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수진 선생님이 떠나는 날, 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작별 인사를 했다. 선생님, 언제 또 뵐 수 있어요? 글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만날 수 있겠지? 그때 나는 용기를 내어 쪽지 하나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편지였다. 선생님께 비록 제가 어린 학생이지만 선생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준 올림. 수진 선생님은 쪽지를 받고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너도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연락처도 모른 채, 본명도 정확히 모른 채.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고3 내내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말했다. 야, 민준아, 너 아직도 솔로냐? 요즘 소개팅 앱으로 괜찮은 누나들 많이 만날 수 있다던데? 무슨 앱으로 사람을 만나냐? 진짜 잘 된다니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해. 특히 선생님, 간호사, 이런 전문직 여성들 많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혹시 지금쯤 정식 교사가 되어 있을까?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내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앱을 설치했다. 프로필을 꼼꼼히 작성하면서 나이는 실제보다 3살 정도 올려 적었다. 28세로. 그래야 30대 초반 여성들과 매칭될 확률이 높으니까. 앱에 가입하고 나서 나는 매일 밤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도 해보고 교사라고 직업을 써놓은 프로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프로필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직업란에는 교육공무원, 나이는 31세.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익숙한 분위기였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부산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하신 적 있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교생 실습했었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부산에서 교생 실습? 몇 년 전이라는 표현. 정말 수진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성급하게 정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아,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요. 혹시 그 시절 기억이 남아있으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군요. 반가워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처음 교단에 서던 때라 많이 떨렸거든요. 처음 교단에 선다는 표현. 교생 실습 얘기가 분명했다. 내 확신은 점점 커져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교직 생활의 힘든 점이나 취업 걱정 같은 평범한 얘기였지만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져갔다. 요즘 혼자 지내다 보니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랑 편하게 커피라도 마시고 싶을 때가 많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내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다. 그럼 제가 언제 한번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같은 부산 출신끼리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혹시 너무 서둘렀나 싶어 불안했는데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 눈앞이 환해졌다. 좋은데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드디어 그토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그녀를 실제로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주말이 되자 나는 약속 장소인 서면의 한 카페 근처에 일찍 나가 있었다. 하지만 내 정체를 숨긴 채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으니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페 건너편 서점에 숨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다. 7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수진 선생님이 분명했다. 예전보다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상에 정말 수진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는 줄 알고 나온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몸을 숨긴 채 망설이고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선생님은 카페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카페로 들어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기 수진 선생님?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수진 선생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민준이? 강민준 맞지?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역시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수진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저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요. 그런데 선생님도 여기 계시네요. 정말 우연이에요. 그래. 나도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네. 어머, 민준이가 이렇게 어른이 다 됐네. 대학은 잘 다녔어? 네, 작년에 졸업했어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 7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하기보다는 반가웠다. 그런데 민준아, 너 많이 달라졌다. 완전 어른이 됐네. 선생님도 예전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뭐야, 이 녀석 입만 늘었네. 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모습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선생님은 교생 실습 후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정식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민준아, 너 왜 아직 솔로야? 대학 때 여자친구 없었어? 있긴 했는데 헤어졌어요. 왜?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사람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 그래? 첫사랑이구나. 누구야?
이때다 싶어 나는 용기를 냈다. 선생님이세요. 뭐, 수진 선생님의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사귀어도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에 든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너 설마 앱으로 나랑 채팅한 사람이 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수진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이건 정말 곤란해. 나는 내 선생님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저도 성인이 되었고 선생님과는 겨우 6살 차이예요. 6살이 겨우야? 그리고 나는 내 선생님이었다고.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강민준과 이수진이면 안 되나요? 내 간절한 눈빛에 선생님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진심이야? 네, 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선생님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연락할게. 그렇게 선생님은 카페를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무 성급했나? 아니면 기회가 있을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불안해하며 매일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혹시 너무 부담을 줬나 싶어 후회도 됐다. 그런데 일주일 후 마침내 메시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볼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네, 언제든지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말 저녁에 만나라? 조용한 곳에서.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조용한 펍에서 만나기로 했다. 저녁 시간이라 분위기도 더 프라이빗했다. 민준아, 정말 많이 컸네. 선생님도 여전히 예쁘세요. 그만해. 부끄러워.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맥주 몇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사실 나도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정말요? 응, 교생 실습 때. 너만큼 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없었고 마지막에 준 편지도 아직 가지고 있어.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처음 받은 러브레터거든. 비록 학생이 준 거였지만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선생님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됐어.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저는 진심이에요, 선생님. 나도 알아. 내 눈빛을 보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껴. 술 기운이 돌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선생님의 얼굴도 살짝 붉어져 있었다. 민준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사귄다면 어떻게 될까?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선생님이 전부니까.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 말에 나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학교 사람들에게는 절대. 당연해요. 그날 밤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다. 7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철저히 비밀스러웠다. 선생님은 학교가 끝난 후나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었고 나는 취업 준비 핑계로 자주 외출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영화 보러 갈래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요. 좋아하지만 사람 많은 곳은 피하자. 우리는 항상 외곽 지역의 조용한 곳들을 찾아다녔다. 영화관, 카페, 작은 식당들. 들킬 위험이 적은 곳들이었다. 민준아, 가끔 이런 생각 들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후회하세요?
후회는 아닌데 불안에 만약 들키면 내 교직 생활이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잘 지켜드릴까요? 하지만 위험한 순간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한 번은 영화관에서 선생님의 동료 교사와 마주칠 뻔했고, 또 한 번은 카페에서 내 대학 동기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 들키면 안 되니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던 선생님도 이제는 편안하게 나를 대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한동안 그냥 선생님으로만 살았거든. 저야말로 고마워요. 꿈만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학생이었던 너와 이런 관계가 될 줄은.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사랑해. 선생님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은 교직에 대한 열정을,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취업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네. 네, 그럼 정식으로 사귄다고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죠. 평생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학교 동료가 우연히 우리를 목격했다. 수진아, 어제 서면에서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던데? 아, 그냥 친구야. 친구. 꽤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던데?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친구라니까. 그날 선생님은 굉장히 불안해했다. 민준아, 들킨 것 같아. 어떡하지? 일단 조심해서 지켜봐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다행히 더 이상의 추궁은 없었지만 우리는 한동안 만남을 자제해야 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답답했는지 모른다. 보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조금만 참자. 한 달 후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때의 반가움이란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이제 알겠어. 너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드디어 내가 취업에 성공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축하해, 민준야.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좀 더 기다려요. 제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만남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도 이제 직장인이 되었으니까. 요즘 회사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학교는? 올해 담임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참 귀여워. 너 같은 학생들도 있고. 저 같은 학생요? 응, 선생님한테 관심 보이는. 질투나네요. 바보, 내 마음은 너뿐인데. 2년이 지났다. 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더욱 안정적이 되었다. 이제는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았다. 선생님, 이제 우리 관계 공개하는 게 어때요? 정말?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래. 이제는 숨지 말자. 첫 번째로 내 부모님께 소개했다.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선생님을 만나보신 후에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뭐 어때? 요즘엔 그런 게 중요한가? 다음은 선생님의 가족이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는 결국 인정해 주셨다. 수진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특히 선생님 학교에서는 여러 말들이 나왔다. 제자와 사귄다더라. 교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선생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그녀를 지켜주려 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고마워, 민준아. 네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실제로 몇 개월 후에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것 같았다. 3년째 되던 해 나는 결심했다. 선생님께 프러포즈를 하기로.
부산 태종대의 일몰이 아름다운 곳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수진 선생님, 아니 이수진.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민준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좋아 결혼하자.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은 파티였다.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선생님은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민준아, 정말 꿈 같아. 저도요. 이제 정말 선생님이 제 아내가 되는 거네요.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여보라고 불러야지. 네, 여보. 결혼 후 우리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여보, 회사 어땠어? 좋았어. 당신은? 학교는? 우리 반 애들이 너무 귀여워. 특히 한 녀석은 완전 너 닮았어. 어떻게요? 선생님한테 자꾸 관심 보여. 꼭 고등학교 때 너 같아. 질투나요. 바보, 내 남편은 너뿐인데. 결혼 2년 후 우리에게 첫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었다. 여보, 이름 뭐로 할까? 준서는 어때? 준은 내 이름에서, 서는 당신 이름에서. 좋아, 강준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선생님은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봤고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이런 행복을 주셔서. 나야말로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지금 우리는 결혼 5년 차다. 나는 31세, 아내는 37세가 되었다. 아들 준서는 3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선생님이었어? 응, 그래. 우와, 신기해. 아이에게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신기한 동화 같은 얘기인 모양이다. 가끔 아내와 함께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여보, 그때 정말 용감했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런 고백을 했지? 사랑이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만큼 사랑해? 더 사랑해요. 어느 날 아내의 학교에 참관 수업을 보러 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랑스러웠다. 선생님, 남편분이 오셨네요. 네, 소개할게요. 제 남편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신기한 듯 나를 바라봤다. 그중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남편분이 되게 젊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6살 차이나. 우와, 선생님이 누나 같으시겠다.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웃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품었던 작은 마음이 큰 사랑으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겠나. 소개팅 앱에서의 우연한 재회, 7년 만의 고백,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게 운명 같다.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이상하게 봤다. 제자와 선생님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편견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뭘? 나 같은 철없는 제자와 결혼한 것. 바보, 넌 이제 철없는 제자가 아니라 내 든든한 남편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지금도 가끔 꿈 같다. 17세에 품었던 첫사랑이 결국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다. 사랑에는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진짜 사랑은 기다린 만큼
노력한 만큼 더 아름답고 소중하기 때문이다.